말라르메는 말했다. 아, 인간은 슬프다. 우리는 만 권의 책을 읽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읽고 싶은 세상의 모든 책의 헬렌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올해는 특히 유례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 실패와 좌절로 힘든 기억을 갖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저앉고 싶다. 그 자신에게 말합니다. 저도 예외 없이 힘들고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보니 용기를 잃어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함께 용기를 내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신경끄기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플루언서 마크 맨슨, 번역은 한재호, 갤리온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입니다. 마크 맨슨은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까지 당했던 문제아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친구네 집 소파를 전전하던 백수였습니다. 뚜렷한 삶의 목표나 확고한 가치관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놀라운 통찰력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파고들어 책을 쓰고 현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중요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뒤 따지지 않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며 때론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적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에서 잡다한 것을 배제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5가지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것. 둘째, 내가 옳다는 확신을 버리고 틀릴 가능성을 받아들일 것.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넷째, 거절하는 기술을 익힐 것. 다섯째,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숙고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고 하는데요. 책 속에는 저자의 비루했던 시절의 적나라한 이야기와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의 기타리스트 데이브 머스테인에 대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화, 그리고 피카소의 숨겨진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궤도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끄기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이라느니 모든 시련의 끝이라느니 하는 약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고통 회피는 일종의 고통이다. 투쟁 회피도 일종의 투쟁이다. 실패 부정도 일종의 실패다. 수치 임패도 일종의 수치다. 고통은 삶이라는 전에 얽히고 설쳐있는 지루락이다. 삶에서 고통을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 한 가닥을 떼어내려 하면 천 전체가 풀려버리고 만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에 지나치게 신경이 쓸리는 법이다. 반면에 고통에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 꿈은 거대한 산과 같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다. 난 그 산을 오를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그저 정상을 상상하는 걸 좋아했을 뿐이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난 실패했고 낙오자이거나 루저다. 난 이기지 못했고 꿈을 포기했으며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런 설명보다 훨씬 시시하다. 진실은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보상은 원했지만 투쟁은 원하지 않았다. 결과는 원했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았다. 투쟁을 미워하고 오직 승리만을 사랑했다. 그런데 삶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좌절과 실패와 치욕이 널려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 옷길만 걸을 수도 없다. 쾌락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는 쉬우며 아마 모두가 비슷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 이는 무척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며 당신을 실제로 나아가게 해주고 사고방식과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바로 나를 바로 나로,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다. 이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구분 지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프로이트는 말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투쟁했던 나날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므로 쾌락, 물질적 성공, 나는 다 안다는 태도, 무한 긍정과 같은 가치는 삶의 이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쾌락, 성공, 지식, 긍정과는 거리가 멀다. 중요한 건 좋은 가치와 기준을 못 박아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즐거움과 성공은 그 결과로 자연히 따라온다. 즐거움과 성공은 좋은 가치관의 부산물로 그 자체로는 공허한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5가지 가치. 첫 번째 가치는 강한 책임감이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때론 억울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믿음을 맹신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100%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실수하고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당신은 독선주의 허세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실패다. 우리 모두가 겪기를 두려워하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실패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결정과 실수를 기꺼이 발견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발전한다. 네 번째는 거절이다. 당신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 거절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 가치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숙고하는 것이다. 죽음은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깊이 숙고해 본 뒤에야 비로소 다른 모든 가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행복이라느니 모든 시련의 끝이라느니 하는 약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만을 떠올리게 된다. 나와 어긋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일들로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난 행복하다고 되뇌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지금은 어떨까? 5분만 기분이 안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350장이 융단 폭격을 가한다. 그러니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바로 이런 게 문제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진다.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낀다. 화가 나서 화를 낸다. 불안해서 불안해진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겐 신경 끄기가 필수다. 신경 끄기야말로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우리 삶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다. 사실은 신경 끄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 말이다.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에 주의를 기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포커의 매력은 언제나 운이 얽혀 있지만 운이 게임의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나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각 선수가 게임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나는 같은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 우리 모두가 카드를 받는다. 어떤 이는 남들보다 좋은 카드를 받는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카드에만 신경이 팔려 망했다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게임은 우리가 그 카드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엔 포커게임의 승자가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카드를 받은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는 법은 없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강박장애가 있건 키가 작건 뭐건 간에 이들은 자기가 진짜 좋은 것은 얻지 못할 운명이라고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체념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이들은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유전자를 선택한 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도 내 잘못은 아니라고. 그래,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 책임이다.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든 심리치료를 받든 아무것도 안 하든 선택은 결국 자기 몫이다. 작가 팀 페리스는 70편이 넘는 소설을 쓴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작품을 쓰면서 영감과 동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소설가는 이렇게 답했다. 전 하루에 쓰레기 같은 단어 200개를 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쓰레기 같은 단어 200개를 쓰다 보면 종종 쓰는 행위 자체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다. 이걸 알기 전에는 종이에 수천 단어를 쓰곤 했다고 한다. 신경끄기의 기술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신경끄기의 기술은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죠. 기존의 방법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집중했다면 저는 그 반대의 질문을 던지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냐는 질문이죠. 제 경험을 말해볼게요. 학창시절에 저는 록스타가 되고 싶었지만 그날은 평생 오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된 연습, 차도 없는데 무거운 장비를 끌고 다녀야 했던 시간, 그 모든 과정을 저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화려한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을 좋아했을 뿐 록스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무엇을 원하는지를 꿈꾸고 상상하는 건 달콤하지만 진짜 삶을 바꾸는 건 그걸 이루기까지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